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주택 건설하고 판매하는 DR 호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. 이 1위 업체입니다. 지금 요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화랑세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열기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시장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골드만삭스에서 최근 발간한 리포트를 보면 미국 신규 주택 판매 규모가 2006년 이후 최고치이고 반대로 공급량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이후로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제 밀레니엄 세대들이 처음으로 신규 주택을 구매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코로나 덕분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잖아요. 그래서 청년들의 잔고가 어느 정도 쌓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럭셔리 주택보다는 중저가의 주택 증가세가 더 높다는 게 이게 증거인데요.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계약 완료권의 63%가 30만 달러 미만, 그러니까 한 3억 3천만 원 미만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금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이것도 효과를 좀 낸 것 같네요. 그렇죠. 여기 플레이드에서 보여진 그래프를 보시면 모기지 금리가 현재 2.5%대로 1980년대 이후로 보면 가장 최저치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대출을 통해서라도 주택을 구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. 실제로 미국 주택 지표인 HMI를 보시면은 2020년 4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현재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. 작년 11월에 최고치 90을 기준으로 살짝 꺾이는 듯 하긴 했지만 4월에 83의 수치를 보여주면서 견조함을 보여줬습니다. 네. 이런 거는 뭐 한국이 좀 더 핫하긴 한 것 같은데 비슷한 방향인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디아로턴 중저가 주택을 좀 주로 전문적으로 한다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회사한테는 좀 유리한 시장 상황이 있네요. 그렇습니다. 이제 디아로턴 같은 경우는 본사 외에도 다양한 자회사들을 두고 있는데요. 익스프레스, 프리덤, 에메랄드가 바로 그것이고요. 이 중에서 익스프레스랑 프리덤은 닥터호턴보다 더 저렴하거나 비슷한 그런 정도의 중저가 모델을 판매하고 있고, 에메랄드 같은 경우는 평균 6억 원 이상의 럭셔리 모델을 판매하는 브랜드거든요. 근데 여기 지금 분포 상태로 보시면은 에메랄드는 7개 주밖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요. 그러니까 주력 모델은 중저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집값들이 좀 싼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러면은 회사 매출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? 네. 디아로턴 같은 경우는 주택을 건설해서 판매하는 비중이 96%로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위에 뭐 기타 사업의 토지 판매 서비스, 뭐 금융 서비스 이런 게 있기는 한데요.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지 대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비중이 한 3%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디아로턴은 포레스타라는 토지 회사를 인수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그래서 현재 64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게 토지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사실 뭐 이제 집을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. 요 인수를 통해서 어쨌든 토지 물량을 좀 어느 정도 확보했다 이런 전략이 되겠네요. 예. 수치는 어떻게 있으신가요? 네. 네. 이게 이제 디아로턴이 컨트롤할 수 있는 토지 물량을 나타낸 표이고요. 파란색이 디아로턴의 보유 물량이고 회색이 이제 포레스타의 보유 물량이라서 실제로는 디아로턴이 컨트롤 같이 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서 오히려 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도 좀 늘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준비가 잘 돼 있네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주택 시장이 경쟁이 뭐 치열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? 계약 완료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단독주택 시장에서 2020년 기준 9%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가장 큰 경쟁사인 레나의 경우도 한 7%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막 엄청 압도적인 규모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쵸. 그리고 이제 워낙 미국 땅이 넓으니까 주별로 이제 디아로톤이 잘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주로 어느 쪽이 이제 강점이 있나요? 얘네들은 이렇게 보시면 주로 남부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. 뭐 그 옆에 있는 차트를 봤을 때 남동부가 36%, 남부 29%, 남서부 4% 해서 남부에만 65%가 분포해 있어요.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서쪽, 동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사실 이제 건설사를 이제 볼 때 이제 전방 지표가 수주잖아요. 그래서 수주가 증가하는 것을 보는 게 건설사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느냐를 보는 제일 바로미터인데, 자, 수주는 어떻습니까? 수주 물량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. 이 그래프 보시면은 이번 분기 기준 36,000건에 달하고요. 주문량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이번 분기에 27,000건의 주문이 들어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하면 35% 수치를 35% 증가를 했고요. 계약 완료 건수, 이제 그러니까 하우스 클로징 건수만 보면 19,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6%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역시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네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고 뭐 이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수주 금액, 그러니까 가격의 측면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, 가격은 어떻습니까? 어, 가격이라고, 그 신규 주문 평균 금액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걸 이제 저희는 ASP라고 표현을 하죠. 얘가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이번 분기에 327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. 이게 YOY로 보면 9% 성장한 건데, QOQ로만 봐도 4%가 증가한 금액이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상승세가 빠르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, 이렇게 P랑 Q가 같이 증가를 하게 되면 매출액도 그렇지만 수익성에도 되게 기여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매출 총이익률 같은 GPM 경우는 이번 분기에 역대 최고인 25%를 찍었습니다. 네, 그 역대 최고고네요. 정말 그 24.6%가. 네. 네, 그 비용 관리도 잘 되고 있죠. 비용을 얘네가 효율화한다. 이 부분이 좀 더 놀라웠던 점이었는데요. 주택 판매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, 이거를 이제 얘네가 그래프로 보여줬거든요. 얘네가 전년 동기 대비하면 8.3%에서 7.6%로 더 감소했어요. 이렇게 비용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덕분에 ROE는 27%로 상승을 했고, 레버리지 역시 전보다 더 낮아진 형태를 보이면서 좀 더 건강한 재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이게 이제 레버리지 16% 정도로 보이는데, 이런 이제 부채 비율이 건설사치고 한국 건설사랑 비교해도 낮은 편이에요. 그렇죠? 그렇죠. 예, 예, 예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실적 한번 봐주시겠습니까? 네. DLF는 그 회계연도로 따지면 21년도 2분기가 지금 올해 1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보시면 매출액이 64억 달러로 YOY 43% 상승을 했고, 특히 여기서 주택 판매 매출이 돋보이고요. 에빗 같은 경우는 12억 달러, 순이익은 9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각각 YOY 87%, 93% 이렇게 성장한 수치를 보여주었고, 골드만삭스에서 추정한 거에 따르면 회계연도 21년, 즉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매출액이 274억 달러, 그 다음 에빗은 5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하면 각각 35%, 67% 성장하는 수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면 PER 밸류에이션은 약 10배, PSR은 한 1.4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저 오랜만에 이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착한 기업은 네. 저희가 다룬 기업들이 이제 주로 장기 성장 기업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다루었는데, 그런 회사들은 이제 밸류에이션들이 아무래도 미래 성장성 때문에 좀 높게 이제 형성이 돼 있잖아요.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닥터호튼은 성장률이 지금 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제조 관련한 회사다 보니까, 뭐 제조라기보다는 어쨌든 전통 산업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. 그렇죠? 예, 네, 그래서 많이 뭐 좀 부담이 되는 보이는데,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또 그렇게 부담은 없어요. 네, 맞아요. 또 이익 성장률도 좀 높은 편이고, 그래서 네.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. 자, 뭐 요약 한번 해주시죠. 네. 네, 먼저 미국 주택 시장의 호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눈에 띄고요. 모기지 금리는 현재 최저치고 유동성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더 수요가 높아졌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가 증가하지만 또 공급은 반대로 역대 최저를 찍으면서 ASP는 상승했다라는 점이고요. 마지막으로는 비용 효율화를 잘 하고 있어서 수익성 같은 경우는 전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요약 잘 해주셨고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